이름은 장명진이고요. 예, 남자입니다. 제가 머리를 기르니까 거기서 결혼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직 혼자예요. 예, 싱글이고요. 그래서 제 소개는 이렇게. 네. 그 적어주신 거를 보니까 네. 본인을 표현하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예, 예. 남자. 예. 지금 이 남자를 얘기해 주셨고 예, 예.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아저씨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예, 예, 예. 그건 어떤 의미였습니까? 아, 이게 30대 넘어가니까 원래 오빠 형을 많이 들었는데 요즘 아저씨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좀 아저씨 감성으로 살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뭔가 아저씨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저씨가. 아저씨란 키워드를 썼어요. 네. 예. 그러면서도 마지막 단어가 예. 포기 못하는 오빠가 또 있더라고요. 오빠는 뭐 네. 나이 먹어도 들으면 좋잖아요. 목사님도 오빠 좋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영원히 듣고 싶어가지고 오빠란 키워드를 예, 썼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사실 TV나 방송을 통해서 많이 좀 접하셨을 것 같은데 특히 본인 소개에도 이렇게 네 개의 단어인 방송쟁이라고 적으셨는데 네네. 혹시 이분들 모르는 분들 있으니까 어떤 방송에 나오셨는지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방송 제 경력이요? 네, 경영 좀 한번. 와, 예. 뭐 끝이 없겠지만 오늘 그죠? 예, 예. 전 탈북 크리에이터라 하면 뭐 몇 분 뭐 떠오르실 것 같아요. 왜냐면 다 대부분 북한에 관심 있는 분들이 여기 좀 있을 거라 생각해서 저는 1세대고요. 그래서 저는 2016년부터 했어요. 그래서 제가 탈북 크리에이터 시조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근데 뭐 구독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보다시피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채널 이름 좀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북한 남자 탱고고요. 그냥 저희 이름 장명진 치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올리냐면 이제 북한 놀이나 제일 재밌는 게 욕이잖아요. 네. 그래서 북한 욕을 많이 알려줬어요. 갓나 새끼부터 해서 종갓나, 에미나이 뭐 이런 재밌네요. 그런 거 많이 올렸는데 반응은 어땠습니까? 열광적이었죠. 종갓나의 해석을 해달라. 에미나이는 언제 쓰냐. 뭐 그런 거, 뭐 머덜 싸기 뭐 이런 거 많이 알려줬는데 되게 좋았어요 반응이. 근데 다 노딱을 먹고 노랑딱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수익이 안 되는 수익 창출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 내렸습니다. 다 내리고 지금은 겸손하게 올리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저를 아시는 분은 그냥 탈북 래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냥 랩 잠깐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사실은 뭐 이렇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흔히 말하면 그 메이저 방송에 예. 그 서장훈과 이수근이 나왔던 물어보살에서도 등장을 하셨던 걸로 네. 기억하는데 그럼 뭐 거기서 어떤 일이나 뭐 이렇게 좀 여러 방송들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 방송이 어떻게 나가게 됐냐면요. 그러니까 제가 남자고 그러니까 화장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머리 좀 길었는데 계속 이제 똑같은 헤어랑 이 똑같은 이 감자 같은 얼굴로 계속 방송을 하니까 이 구독자들이 지겹다는 거예요. 저 새끼 진짜 지겹다. 좀 변화를 줘라.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변화 줄 게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화장할 수도 없고. 뭐 그래서 무슨 변화를 줄까 하다가 그때 막 지금은 좀 트로트가 유행이지만 1010몇 년 그때는 그 쇼미더머니가 쇼미가 되게 유행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랩이라는 거에 이게 진짜 미제 음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차피 제가 지금 유튜브도 하고 하니까 뭐 미제 앞잡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렇게 사니까 제가 그걸 제대로 한번 앞잡이로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왕할 거 제대로 한번 받쳐보자. 그래가지고 랩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랩을 너무 못하는 거지. 왜냐면 제가 북한에서 늘 들었던 노래가 뭐 싸우자, 나가자, 장군님 만세, 아니면 뭐 꼬마 땅크 나간다, 뭐 이런 뭔가 이런 찬송가 이런 노래만 하다 보니까 뭔가 이 자유로운 이런 비트에 막 가사 얻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쇼미더머니 나갔다가 광탈 당했어요. 그렇죠. 네. 광탈을 혹시 아세요? 네 알죠. 누구보다 빠르게 탈락하고 근데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런 사연 신청을 했죠. 이런 고민으로 살고 있는 청년이다. 근데 바로 또 섭외가 되대요. 진짜 랩하냐 해가지고 랩한다. 진짜 쇼미 나갔냐 나갔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섭외가 돼가지고 한 거죠. 그러면 쇼미 때 했던 랩을 또 보여줬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도 이제 나왔지만 혹시 이분들한테도 한번 보여줄 수 있으실까요? 아까부터 목사님이 랩을 이렇게 시키겠다는데 랩 좋아하세요? 네, 한번 들어보시죠. 박수 한번 합시다.
이 가사보다 이 실력보다 실력이 좀 늘긴 했어요. 지금 이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안 예. 돼요. 예전에 그죠? 예, 광탈했을 때. 예, 한 4년 전인 좀 모습을 생각하시면 되고 네 마디 말게요. 늘어지는 랩이라서 재미가 없어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평화. 끊임없이 지속적인 북한의 도발. 입으로는 쉽게 말해 한반도 평화. 행동으로 보여주지 대포동 미술. 이런 랩을 했습니다. 예, 이런 랩. 약간 그 느낌인데요. 그 뭐죠? 울릉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거는 이제 뭐 장훈 형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걸 이제 따라한 게 아니라 이제 자체가 제가 저음이다 보니까 막 이 그룹을 타다 보니까 뭔가 그렇게 흘러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 그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쟁이라고 이게 쓰셨던 거는 결국은 내가 방송이라는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진심으로 하신다라는 거 받아들여지는데 네네. 방송에 입문하게 된 뭐 계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흘러오셨는지 좀 궁금하긴 해서요. 제가 지금 여명학교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저가 있을 때 여명학교가 처음 생겼거든요. 왜냐면 제가 2003년, 2004년 그때가 중학생이었는데 그때 이제 여명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랑 같이 다니는 친구가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돼요? 은따라고 아시나요? 은따? 뭔가 이제 말투가 너무 강력하니까 애들이 좀 이제 같이 밥을 안 먹고 공 차는 것도 안 껴주니까 그 친구가 여명학교를 갔어요. 근데 저는 좀 은따를 당하지만 그래도 뭔가 같은 교복을 입고 싶고 해가지고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니면서 뭔가 나름의 상처도 받고 뭔가 경험도 좀 생기고 해가지고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일반 학교를 다녔다는. 네, 일반 학교요. 다니다 보니까 뭔가 저 같은 지금은 좀 있지만 2008년, 9년, 10년 그때만 해도 저처럼 이제 대학교 다니는 친구가 거의 없었어요. 왜냐면 일반 학교, 중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교 간 친구가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강연을 했어요. 이제 뭐냐면 이제 탈북 청년은 어떤 사람을 그러니까 꿈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넘어왔는지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앞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질문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중고등학교 가면 되게 굉장히 어이없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 친구들은 뭐 그런 거예요. 이제 북한이 어렵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그래서 뭐 배고프면 흙 퍼먹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질문이. 진짜 졸라 열받잖아요. 그래서 너 그렇죠.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훅 파먹으면 너 소화돼? 전 세계 어느 사람도 소화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고 뭐 그런 식으로 애들이 지금 뭐 김정은 몸무게 뭐 몇 킬로냐? 되게 생각보다 질문 많아요. 김정은 몸무게 궁금해하는 사람들. 근데 전 지금 제 몸무게도 모르잖아요. 아세요? 저 몰라요. 지금 제 몸무게도 모르는데 김정은 몸무게 어떻게 하냐 그거죠. 그런 질문을 막 들으면서 근데 진짜 북한의 문화, 예를 들어 급식이 있냐? 북한에도 뭔가 영어 공부를 많이 하냐? 수능이 있냐? 진지하게 이렇게 진짜 궁금한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중복된 질문을 몇 번 받다 보니까 이런 걸 뭔가 찍으면 올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그때 그 친구들이 막 오빠, 형, 누나, 아저씨 하는 친구들이 유튜브가 지금 되게 핫한데 한번 찍어서 올리면 어떻겠냐. 그래서 진짜 궁금하대요. 그래서 뭘 올릴까 하니까 또 갑자기 변화구를 주대요. 그게 뭐냐면 이제 둥글둥글 왕감자 아세요? 대홍단 둥글둥글 왕감자 대홍단 감자. 그 여자애가 막 노래 부르. 그건데 그걸 올리면 조회수가 진짜 잘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 제가 찍어서 올렸죠. 조회수는 안 나왔지만 그렇게 올려다 보니까 영상이 이제 10개, 20개, 30개 되고 1년, 2년, 3년 이렇게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계속 유튜브에 그렇게 콘텐츠를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쇼미더머니도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하고 본격적으로 계속 이쪽 일을 하시게 된 겁니까? 그렇죠. 왜냐면 뭐 저희 보통 탈북민 분들이 이제 고향에 가족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보통 이제 방송에 나가는 거 꺼려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또한 이제 뭐 친척들도 있고 해가지고 물론 어머니는 뭐 넘어왔지만 또 위험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뭔가 방송을 되게 꺼려했는데 어쩌다 보니 이제 방송을 하게 된 거죠. 사실은 지금이야 유튜브 채널 많잖아요. 제가 아는 분들도 정말 많이 하는데 엄청 많죠. 그 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방송에 나오는 것 자체가 본인도 깨름직하고 가족이나 친척들도 있고 주변에서도 사실 탈북한 거 가지고 돈벌이 하려고 하냐 뭐 이러면서 좀 안 좋은 시선도 되게 많을 때였잖아요. 사실 선택하기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뭔가
악플이 좀 심했죠. 왜냐면 일단 유튜브 처음 시작하고 그냥 일단 뭐 빨갱이로 시작하죠. 그렇죠. 예, 빨갱이. 지금이야 뭐 진짜 응원하는 사람들도 꽤 있지만 그 당시에는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북한에서는 남조선이라고 알려주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막 북한에 있을 때 얘기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을 남조선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화가 나나 봐요. 네. 그래서 아버지로 돌아가라고. 뭐 그런 걸 많이 당했죠. 근데 뭐 그때는 좀 상처가 컸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 예, 지금은 뭐 하도 많이 욕 먹으니까 이제는 뭐 이제 좀 맷집이 생긴 겁니다. 이제 땡큐. 아, 예, 네. 댓글 땡큐 이거. 네. 그래가지고 지금은 괜찮아요. 그럼 저 또 이제 얘기하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네. 탈북을 이렇게 결심하게 된 뭐 어떤 계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머니 따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온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오게 됐는지가 궁금하게. 그러니까 뭐 탈북은 그냥 간단합니다. 저는 고난행군 시기에 북한에 있었고요. 그래서 너무 먹고 살기 어려워가지고 이제 배불리 먹기 위해서 탈북했고요. 그래서 뭐 일화가 좀 있다면 아버지는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진짜 그 리얼 빨갱이죠. 예. 그래서 막 진짜 가라 먹자 자자 뭐 갱년기 명령조예요. 긴 말 안 해요. 예. 그리고 딱 군인 스타일이네요. 예, 한마디 했는데 제가 뭐 알아듣는다. 그럼 손과 발이 어디가 날라오는 거죠? 예, 그럼 이제 뭐 자든 먹든 해요. 뭐가 행동을 해야 돼요. 뭐 그런 집에서 살았고요. 그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가 갑자기 조국을 배반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중국 가서 살자고 열받잖아요. 예, 나한테 맨날 장군님 만세요. 초상화 닦아라 그러다가 갑자기 조국을 배반하다니까 열받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싫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저는 조국을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 예? 내가 사랑하는 조국 얘기했죠. 근데 아버지가 술을 썼어요. 이제 불이 이제 뭐 북한에 불도 안 들어오지만 밤에 이제 이불 속에서 뭔가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하얀 빵이 있었는데 하얀 빵을 딱 주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냉빵을 많이 먹었는데 밀빵을 처음 먹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지금 말하면 식빵이죠. 진짜 한국에서 제일 맛없는 빵인데 그래서 저는 그 빵을 먹고 너무 충격을 먹은 거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그때 이불 속에서 얘기했죠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는 이제는 조국을 배반할 준비가 됐다. 그래서 그때 배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건네준 그 밀빵 한번 먹고 충분히 배반할 만한 가치를 느끼고 초상화가 안 보이더라고요. 추상화보단 식빵이 먼저 보이네. 식빵이 그 시한 하얀 빵이 진짜 달처럼 다가와가지고 그때 이제 조국이 나발이고 이걸 뭐 매일 가서 몇 끼 먹을 수 있다니까. 예, 그때 뭐 눈이 뒤집혀가지고 우리 아버지 두만강이 어딥니까? 예, 뭐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 탈북했어요. 다다음 날. 예, 아버지가 뭐 이미 다 루트 다 짜놨더라고요. 아버지 확실히 군인 출신이라서 뭐 실행력이 강하시네요. 강해요. 예, 말을 안 해요. 손말이 먼저지.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본인 이렇게 셋이 넘어온 케이스입니까? 남동생. 남동생. 네, 가지고 그때만 해도 제가 뛸 때가 98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좀 루트가 좀 길이 좀 잘 닦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못 넘어오긴 하지만 한창 넘어올 때는 브로커가 잘 활성화됐는데 그때는 브로커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랬어요. 이제 목숨을 걸어야 된다 가지고 제가 그때 12살이었거든요. 그래서 목숨을 왜 걸지? 빵 먹으러 가는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 이제 두만강 가니까 이 수채들이 막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진짜 이제 걸리면 사살된다. 그러니까 왜 널브러졌냐면 제가 건널 때가 2월 달인데 두만강이 얼어가지고 땅이 딱딱하잖아요. 그 인민군들이 못 먹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범의 땅이 좀 녹으면 그 땅을 파가지고 시체를 묻으려고 그 시체가 이렇게 무덤이 있었거든요. 그걸 보고 알았어요 아버지가. 그냥 방치해 놓은 거구나. 네, 그거 얼었으니까. 걸리면 총 맞는다 가지고 그때 알았죠. 오씨, 내가 맨날 보는 공개 처형을 내가 당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일자로 뛰었거든요. 하나 둘 셋 해가지고. 근데 그때 안 걸려가지고 다행히도.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98년이면 실질적으로 고난행군 막 시작해서 힘든 시기였잖아요. 94년 그 김일성이 죽고 나서 5년, 6년, 7년 가지고 그때부터 초반까지 막 많이 힘들다고 그러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평양에서 먼 데부터 이제 그때 배급을 잘랐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살던 지역이 한국육도 온성이라고 진짜 대한민국 맨 끝에예요. 그러니까 진짜 막 러시아 얘기가 막 들리고 이쪽에 중국 얘기 들 정도로 막 진짜 완전히 그냥 국경지대였는데 그래서 그때 진짜 배급 발로 잘렸거든요. 그래서 2, 3년을 막 엄청 막 빌어먹고 훔쳐먹고 하다가 놓은 거죠. 그러면 넘어오셔서 중국에서
바로 한국에 오는 루트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중국에 좀 더 있다 오시는? 그러니까 처음 목표가 배불리 먹는 거라서 대한민국 꿈도 안 꿔었어요. 왜냐면 할머니랑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 알려주는 거는 자본주의 가면 눈 감으면 코베 간다. 살찌워서 피 뽑아간다. 이런 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사기꾼이 많다. 그래서 그런 흑백 TV를 봐가지고 저는 다 믿었어요. 어린 나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사람 살 곳이 아니다. 저 남성 아새끼들, 개래군 새끼들 그런 거에 꽉 차 있어가지고 그런 건 아예 생각 안 했고요. 그냥 중국 가서 배불리 먹자. 하루하루 배불리 먹자. 그가 목표였죠. 근데 이제 2, 3년 살다 보니까 막 숨어 지내고 막 얻어먹고 막 음식물쓰기도 막 많이 먹었거든요. 그런 걸 2, 3년 지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북송당한 거죠. 이제 뭐,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식당에서 이제 설거지를 했어요. 뭐 한 15시 설거지를 했는데 저희도 막 생필품이 필요하잖아요. 뭐 그 겨울인데 옷이 필요한데 3개월 동안 일을 했는데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어리니까 옷을 입히겠다. 돈 좀만 달라 했는데 그게 이렇게 로봇? 그러니까 사장 입장에서 화가 났나 봐요. 그래서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만 북송을 당한 거죠. 그래서 그때 느꼈죠. 이제 아버지 북송 당하고서 뭔가 이제 뭔가 배고픈 거보다는 이 나라 없는 서름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어디 가서 살아야 되나 우리 가족은 그런 고민을 하다가 대한민국 가면 그래도 공부할 수도 있고 또 받아준다. 그래서 그러면 좀 가서 아픈 몸도 치료하고 저희도 2, 3년 공부 못했잖아요. 그래서 공부 좀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대한민국 오기를 목표를 잡은 거죠. 처음부터는 탈북의 배불리에게 그거였지 절대 이제 대한민국 오자 이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아까 생각해 보니까 남조선은 또 그런 자본주의의 그런 문제점들이 많았던 것이었고. 그렇죠. 그래서 국정원도 진짜 재밌는 게 그런 인식이 꽉 찼단 말이에요. 그래서 갔는데 막 국정원 형들이 막 계속 주는 거예요. 아침 햇살 주지 카드 주지 해가지고 이거 맞다. 피 뽑으려고. 이 새끼들 피 뽑으려고. 살찌워서. 이 어린애들 안 가리는구나. 그래서 막 일부러 안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형들이 먹어 너 갑자기 큰일 나이 하는데 안 먹습니다. 밥 먹는데 가서 먹습니까? 그래서 안 먹었는데 근데 다른 거 당했어요. 다른 거. 그러니까 진짜 피도 당연히 피 안 뽑고 뭐 그런 거 없었고 저는 그때 15살이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것 같은데 이제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다른 거 당했죠. 어떤 걸 당했습니까? 그 15살이면 그 남자가 당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네네네네. 뭐 근데 의료 쪽에 있는 분들은 아시나요? 의료 쪽에 그때 알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대신 피를 안 뽑고 다른 걸 잘라갔네요. 더 소중한 걸.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2살에 나와서 중국에서 3년 있고 15살에 한국에 처음 온 거고 15살. 그렇게 15살에 와서 일반 학교를 갔는데 네. 아까 말했던 그 친구랑 같이 어떤 친구는 흔히 말하면 은딸당해서 대안학교를 가고 본인은 그래도 그 학교를 어떻게 졸업을 해서 대학을 간 케이스잖아요. 근데 대학을 갔을 때 사실 꿈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원래. 꿈이요? 네. 그때 꿈이 뭐였죠? 갑자기 꿈이요?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찾아볼게요. 꿈이요? 대학 가는 것 자체가 꿈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제가 홀어머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계속 한국에 와서 혼자 이제 서비스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장남이니까 제가 졸업하자마자 일을 하겠다 했어요. 그래서 가장이 돼야겠다라는. 그래서 그때 막 제가 막 이제 그때 야후였나 다음인가 막 검색하니까 막 이제 포토 이런 트럭을 몰면 돈 좀 벌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고등학교 때 면허증도 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운전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돈을 벌려고 했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이제 그래도 아버지도 그래도 대학교 나왔고 너도 그래도 이제 대학까지 왔는데 그래도 대학은 갔으면 좋겠다. 계속 어머니 엄청 마찰을 했는데 끝까지 어머니가 이제 대학교는 가라 그러는 거예요. 뭐 돈이야 사는 뒤에 벌어도 되지 해가지고 그래서 대학교 갔고요. 대학교 때 꿈은 그거였어요. 졸업할 수 있을까? 1학년 1학기인데 F 2개 맞고 전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F가 2개 뜨대요. 그래서 1학기 뭐 학사 논 것도 아닌데 놀지 않았어요? 네, 놀지 않았는데 똑같이 공부했단 말이에요. 똑같이 공부하고 친구들이 막 2차, 3차 갈 때는 저 2차에서 그만두고 또 나는 올라가서 뭐 공부하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졸업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
뭐 이게 시간 한번 돌아간다면 네. 남들이랑 똑같이 공부했는데 안 됐던 이유가 뭐였을 것 같아요? 모르죠 뭐. 페이퍼 내야 될 거 다 내고 네. 시험 볼 거 다 시험 보고 네. 출석할 거 다 있는데 F 같은 건가요? 네, 완벽한 머리 탓이죠. 아, 뭐 공부하는 게 뭐 따로 사실 네. 뭐 문화적인 것 때문에 언어적인 것 때문에 힘드셨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하긴 했었어요. 그런 건 있었죠. 뭔가 가치관? 뭔가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진짜 남성이 좀 우선적이니까 가부장적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밥을 먹어야 밥을 먹고 뭔가 이제 길 가더라도 아버지가 먼저 앞장서고 그런 거였는데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런 무대에 지내가지고 좀 여자를 밑으로 봤죠. 근데 막 학교 왔는데 막 여자애들이 먼저 말을 걸잖아요. 막 뭐 영진아 뭐 속으로 아니 어디 저 갔나가 먼저 말을 걸지? 감히?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왜냐면 그런 사회에 살다 보니까 여자가 먼저 말을 거는 자체가 너무 신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막 더 웃긴 거는 이제 학교 다니다 보니까 막 여자애들이 막 남자의 뒤통수 막 때리고 노는 거여서 나라가 잘못됐다 이거는. 어떻게 여자가 남자 뒤통수 때리면서 놀지? 그런 게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면 문화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삶의 문화의 고정틀이 깨져버리니까. 네, 완전 뒤바뀌니까. 예,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여자 진짜 그걸 싫어했어요. 물론 그 친구들 싫어했죠. 뭐 내가 막 이렇게 막 명절하면 어허 막 이랬거든요. 네가 말을 걸어? 막 하면서 걔네가 뭐 제가 아프다 막 이렇게 이런 거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문화가 어려워서 그래서 대학교 가서도 뭔가 이제 그 친구들은 이 여자애들은 저랑 친해지려고 장난쳤는데 저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막 뭔가 막 저 외모랑 뭐 키가지고 막 놀리는데 뭐 재밌어요. 엄청 재밌는데 저 여자가 어째 저럴까 막 그런 게 한 거의 저는 한 10년 걸렸어요. 그런 게 그래가지고 고정관념을 깨는 게 예 그래서 진짜 저는 그냥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이제 앉아 있는데 그 혹시 짱구 도라에몽 알아요? 다 알잖아요. 전 몰라요. 막 와서 나 저보고 명진아 너 혹시 도라에몽 알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라에몽? 욕하는 건가 나한테? 모른다니까 뭐 짱구 알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짱구 막 춤도 춰요. 막 울라 아니 하니까 또 모른다 했죠. 근데 계속 제가 모른다 하니까 제 짝꿍이 항상 고민했나 봐요. 그래서 한 며칠 있다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영진아 혹시 간디 알아 하는 거예요. 간디가 뭐야? 근데 딱 봐도 사람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무태 물었죠. 그 친구한테 간디 잘 모르겠는데 혹시 그 친구 나 안 돼? 그래서 옆반 친구인 줄 알고 간디 뭐 사람 이름이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날 안다니까 나는 모르는데 그 친구 나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 친구는 나 안 돼? 난 잘 모르겠는데. 그 친구 모를걸요? 예, 고인인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친구가 졸업할 때까지 말 안 걸더라고요. 얘 바보구나. 얘 바보다. 완벽한 바보다. 뭐 그런 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 나이 때 뭐 캐릭터나 연예인이나 만화 이런 걸도 당연히 모르고 그리고 이제 남녀 차이도 몰랐고 그쵸. 아예 모르니까 그런 게 엄청 어려웠죠. 그리고 그때는 스마트폰이 막 발전될 때 아니니까 검색하고 뭐 이럴 때 예, 아니니까 뭐 그냥 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머리 맞으면서 배운 거죠, 애들이랑. 그렇죠. 그러면 하나 궁금한 거는 사실 와서 내가 탈북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알리는 정체성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나는 탈북민이야. 그래서 몰라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탈북민을 밝히기 싫어서 그냥 눈치 보면서 아는 척이나 모르는 척하는 경우 있잖아요. 본인은 어떤 케이스였습니까? 저는 담임 선생님이 굉장히 눈치 없는 케이스인데요. 네. 이게 들어오래 가지고 들어갔는데 애들아 인사해. 너희들보다 한두 살 많고 북한에서 전화 왔어. 해가지고 북한에 전화 갔어요. 그래서 애들이 야 전화 왔대. 근데 와 애들이 진짜 거짓말하고 옆반 막 위층 뭐 뒤에서 와서 찔러보고 와 북한에서 왔어? 와 신기하다. 한국말 줄 알아? 와 밥 먹어? 하면서 왜 초상화는 없어? 하면서 애들이 그렇게 한 3개월 시달렸어요. 좀 힘들었겠는데. 많이 힘들었죠. 아니 뭐 저랑 왔는데 북한에서 왔다고 이렇게 담임 선생님이 공표를 하는데 애들이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뭐 부산에 와서도 신기했는데 서울에서 그렇죠. 북한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는 뭐 거의 뭐 그 학교에 혼자였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당연히 혼자죠. 예, 혼자였죠. 머리카락도 많이 뽑혔어요. 애들이 머리카락도 뽑아가고. 그래서 그때 탈모 왔나? 아무튼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좀 힘들었죠. 왜냐면 막 관심을 받는 그런 뭐 나이대 단위 그 나이엔 되게 예민하잖아요. 그쵸. 관심 받는 자체 되게 부끄럽잖아요. 저도 똑같은데 뭐 그냥 온 학교 애들이 와서 만져보고 하고 뭐 그리고 그때도 뭐 선생님들도 되게 신기했는지 계속 뭐 주는 거예요. 빵 막 이런 뭐
우유 이런 거 먹으라고 뭐 제가 계속 먹는 사람도 아니고 충분히 배부른데 계속 뭐라고 많이 먹어야 돼, 많이 먹어야 돼. 그래서 그런 게 좀 많이 처음에 어떻게 보면 내 의지랑 상관없이 그렇게 밝혀지면서 좀 힘든 시간을 좀 많이 보내셨겠습니다. 예, 처음에는 예, 엄청 힘들었죠. 그리고 이제 뭐 1년, 2년, 3년. 그러니까 완벽하게 깨진 건 10년이지만 제 기억에서 한 3년에서 5년?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서 좀 그때 좀 편해진 것 같아요. 고등학교 가서부터는 좀 편해지고 예. 대학 가서도 그러면 사실 탈북민에 대한 정체성을 갖고 생활하셨던 겁니까? 아니요, 주변 사람들한테도 아니면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는 같은 반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그런 게 다 되잖아요. 대학교 때 철저하게 숨겼죠. 그래서 대학교 때는 친구를 안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공만 차고 이제 그래 술 먹고 그 애들이 막 너 말투 이상한데 어디냐며 경상도 하며 애들이 그때는 막 대학교 전국구잖아요. 경상도구나 하고 넘어가거든요. 예, 그리고 엄청 친해진 친구가 있는데 공 잘 차는 친구가 있었는데 MT 갔다 와서 좀 친해지려고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사실 나 사실 너한테 할 얘기 있다니까 뭐냐 돈 빌려달라는 얘기만 있는데 그거 아니다. 나 사실 북한에서 왔다 하니까 겁나 웃는 거예요. 네가 북한에서 왔으면 장인 간첩이라고. 걔도 전주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전 처음에 그래서 얘가 좀 어색해서 장난친 줄 알았는데 끝까지 안 믿더라고요. 네가 어떻게 북한에서 왔냐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냥 굳이 얘기 안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대학교 때는 굳이 얘기도 안 했고 혹시 물어보면 얘기는 했죠. 그래서 안 믿었어요. 사람들이 예, 저 외모가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통통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예.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는 굳이 뭐 밝힐 필요도 없었지만 그냥 그렇게 생활한 거고 그리고 이제 강사로 나가서 얘기할 때는 탈북민 형 오빠로서 사람들에 가서 이제 그런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생활했던 건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 시작하고 방송 시작한 거는 이제 정확히 하면 한 29? 29살. 예, 그때 20대 후반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고, 그냥 평범한 삶을 원했지만 어쩌다 보니 이렇게 랩하고 방송하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처음에 사람들이 계속 원래 이렇게 좀 뭐 끼가 많으셨냐, 원래 이렇게 사람 앞에 나가는 걸 좋아했냐 하는데 절대 그건 아니고요. 하다 보니까 환경에 맞게끔. 지금은 뭔가 제 적성에도 맞고, 뭔가 나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 본인이 쓴 것 중에 하나가 책 제목에 보면 인생 체험, 여러 가지 직업 체험 뭐 이렇게 적으셨는데 29살에 방송을 해서도 사실 방송으로 수익이 그렇게 100% 나올 게 어려서 여러 가지를 체험했을 거라고 추측을 했거든요. 그냥 글만 보고. 혹시 방송 말고 또 한국 가서 했던 직업이라든지 체험 같은 건 있으셨나요? 알바를 많이 했죠, 저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호르몬이니까 이제 집에 수익을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혼자 해결했거든요. 그래서 알바를 많이 했죠. 고등학교 때부터 그럼 아르바이트를 하는 겁니까? 정확히 말하면 중2 때부터 했어요. 중2 때부터? 중2 때 뭐 어떤? 교촌치킨 배달이요. 신화가 광고했거든요. 바삭바삭해. 간장맛.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 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뭐 진짜 제 알바 내역이요? 네네네. 오늘 별거 다 얘기하는구나. 일단 보자. 방송은 뭐 여러 가지 저희가 볼 수 있으니까 한번. 제 알바요. 처음 시작한 알바가 주유소에서 재떨이 청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유소 총잡이 했었고 두 번째가 교촌치킨 배달, 세 번째가 피자 배달, 네 번째가 초밥 배달했습니다. 근데 이제 배달을 그때 잠깐 끊었는데 이 초밥 배달하다가 뒤지게 욕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눈이 온 날에 가다가 이제 치킨이랑 피자가 오토바이가 넘어지면 어떻게든 수습이 돼요. 닭이 넘어지든 피자가 넘어져도 이렇게 어떻게든 하면 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초밥은 안 돼요. 초밥은 딱 넘어지잖아요. 이렇게 밥 따로 회 따로예요. 누가 자빠졌단 말이에요. 그럼 고객한테 갈 수가 없어요. 다시 이제. 근데 초밥 같은 거는 보통 1, 2만 원 하잖아요. 3, 4만 원, 뭐 롤 시키면 5, 6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이제 다시 이제 가게 가면 사장한테 그냥 뒤지게 혼나는 거예요. 이상한 욕도 많이 먹고. 그래서 그때까지 배달을 많이 하다가 배달 줬고 그때부터는 이제 호프집 알바하고 그런 거 이 생활 알바라면 그런 거 했었어요. 뭔가 대학교 때 처음 이제 이거 뭐지 고글 끼고 VR VR 가면 이제 일자로 가는데 이제 이렇게 보면 막 밧줄 뭐
절벽 이런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옆에서 이제 와 하고 이렇게 소리치는 게 알바였거든요. 네. 그런 알바도 했었고. 이 사람이 가쁘냐 보고 절벽에 밧줄 가면 옆에서 와 해서 깜짝 놀랐겠는데. 깜짝 네. 그래도 한치 맞고 네. 뭐야 씨 하고 그런 알바 했었고.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알바는 과일 장사. 과일 장사 제일 재밌었습니다. 왜냐면 일단 그 일당을 줬고 그리고 그게 저랑 적성이 맞았어요. 아주머니들이랑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주머니들은 별거 없어요. 왔잖아요. 오 파마 잘 됐다. 누나 같아요 하면 되게 좋아해요. 별거 아닌데 왜 이렇게 오늘 옷 이쁘냐 하고 그리고 뭐 바나나도 이렇게 주면서 이거 바나나 서비스? 아니 서비스를 하면 안 되죠. 그냥 주면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서비스 이런 건 별로 싫어해요. 내가 없어 보이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먹으면 원숭이도 놀란다고 하도 맛있어가지고 뭐 이런 거도 하고 뭐 사과 같은 것도 농담하듯이. 농담하듯이 그 누나랑 하면 좋아해요. 그리고 그 사과도 이제 주면서 이제 이게 와대 사과라고 와대 사과 아세요? 잘 모릅니다. 청와대 들어가는 사과라고. 와대 사과. 그런 식으로 이제 막 다 얘기하는 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좋다고 귀여운 놈이 사기친다고 하면서 사주거든요. 아니, 어떻게 보면 진짜 보면 본인이 이렇게 소극적이고 사람 앞에 뭐 이런 거지만 생각보다 말하는 거나 사람들 같이 대화하고 웃기고 재밌게 하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었네요. 1대1이 강해요. 1대1은 강한데 다수에 약했거든요. 다수는 근데 이제 계속 무대에 서다 보니까 좀 익숙해진 거고 1대1에 강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예를 들어 박스 같은 거는 한 15박스? 포도 한 20박스 있으면 그 할당 치면 10만 원 더 주거든요. 네, 다 하면.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웬만하면 치거든요. 그래가지고 수당도 받아갔네요. 그러니까 돈도 벌고 계속 좋잖아요. 그렇게 막 얘기하면 5일장이다 보니까 이모님들 와서 막 뭐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뭐 계속 뭐 줘요. 계속 뭐 주고 뭐 담배도 주고 그래. 가끔씩 이모님들 기분 좋다고 뭐 그런 거 다 받고 막 감사합니다 하고. 그래서 제일 기억이 남았죠 알바는. 근데 약간 성향상 사람들한테 약간 이쁨 받는 캐릭터긴 하네요. 사람들을 좀 즐겁게 하고 그 사람들을 보면 좀 호감을 갖고 뭔가 이렇게 돕고 함께하는 이런 캐릭터였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살았던 모습도 보시면. 그렇죠. 뭐 저희 어머니 인생 모토가 뒤를 보고 울지 말고 앞을 보고 웃어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울음이 많아요. 계속 뒤를 보는데. 네. 어머니는 뒤를 보고 울고 본인은 앞을 보고 웃고. 타이밍이 좀 늦네요 여기가. 아무튼 버퍼링 있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그런 모토가 그렇게 계세요. 밝게 사세요 늘. 그래서 그런 어머니 보고 뭐 굳이 막 죽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좀 밝게 살려고 노력하죠. 네. 혹시 이렇게 좀 들어보시면서 뭐 궁금한 게 좀씩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한 30분 정도는 미리 얘기를 해야 질문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저희끼리 이제 필요한 것들에 대한 거를 좀 알려주는데 혹시 들어보시면서 저 갑자기 이런 거 질문이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혹시 손을 들어서 잠깐 질문을 좀 받아볼까요? 네. 아빠랑은 연락하고 있었어요? 예? 아빠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북송되고 그 고문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얼마 못 사서 돌아가셨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북한 남자 탱고라고 하시는데 뭐 닉네임이 탱고예요? 아니면은 탱고에 좀 다른 그게 있어요? 제가 그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닉네임 엄청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영국 남자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영국 남자. 그래서 북한 남자를 지었고요. 탱고는 저 대학교 후배 남자애가 친한 애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를 이렇게 유심히 보더니 뭐 볼탱탱한 고양이 닮았다고. 그래서 탱고가 탱탱한 고양이. 지금 많이 망가져가지고 고질란데 몇 년 전에는 살짝 느낌 났었어요. 그래서 저 뚱뚱한 고양이 닮았다고. 시작은 탱탱한 고양인데 지금은 탱탱한 고질라가 되고. 고릴라 고질라. 지금 고양이 들어갔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탱고 됐어요. 의미는 없습니다. 경영학과 같습니다. 왜냐면 고3 때 담임선생님께 물어보니까 자본주의에서 돈 제일 많이 벌 수 있는 과가 뭐냐니까 경영학과라고. 오너가 되라고. 자, 오너는 개뿔. 하도 그래가지고 가서 경영학과 가서 포괄적인 공부를 하고 그게 F도 2개 맞고 뭐지? 경제학 물론인가? 뭐 아담 스미스의 뭐 보이지 않는 손,
그 무슨 말이에요, 그게 도대체? 손이 왜 안 보여? 하나도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손은 보여야죠, 그죠? 그러니까 손은 보이고 발도 보여야지. 왜 안 보여? 안 보이는 손이 보여야지. 안 보이면 안 보이는 거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말장난도 아니고. 이렇게 F 두개 맞고. 그래서 경영학과 6년 만에 겨우 졸업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나 지금 하는 일 말고 또 그런 것 있는지 궁금해요. 아, 하고 싶은 일이요. 그러니까 저는 늘 좀 꿈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좋은 영향력을 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뭔가 큰 엄청난 업적을 못 남기더라도 뭔가 제 삶을 살면서 제 꿈을 향해 가면서 뭔가 주위 사람이나 혹은 또 제가 아는 사람이 됐던 모르는 사람이 됐던 뭔가 좀 좋은 영향력을 좀 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예. 그게 웃음이 될 수도 있고, 웃음이 될 수도 있고 네, 뭐 좋은 생각이 되거나 네. 가치관도 될 수 있는 것처럼. 예. 아유 꿈보다 희망이십니다. 예. 아무튼 그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예. 그 소속에 구글이라고 적어 놓으셨거든요. 예, 예. 그게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미제 앞잡이. 아, 예, 예. 그러니까 내 소속은 예. 미제 앞잡이에 해당되는 구글을 예.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들이 돈을 줘요. 아, 구글에서. 예, 구글에서 이제 아, 유튜브에서. 예, 일정 돈이 모이면 구글 네, 예, 그 미국 본사에서 돈을 주거든요. 네네네. 예, 그래서 저는 진짜 구글 앞잡이에요. 아니 네. 미국 앞잡이에요. 그래서 개집에도 돈을 주니까 휴야버리. 예. 아, 저는 사실 구글 적혀 있어서 구글 회사에 뭐 소속된 뭐 이런 건 줄 알았더니 그런 건 아니고 아닌데. 네 결국은 내가 열심히 유튜브를 해서 했더니 미 앞잡이 미국을 대표하는 회사인 구글에서 월급이 나온다. 예, 예. 아 이런 뜻이었군요. 그 네. 친구들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그렇게 때려줬다던 친구들이 저한테 돈을 주더라고요. 네. 세상이 재밌습니다. 네네. 아니 그 유튜브를 보니까 네. 북한은 따뜻해라고 얘기하셨는데 네네. 그 뜻이 어떤 뜻인가요? 북한은 따뜻해? 제가 수많은 말을 말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특히 온성은 따뜻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온성은 무슨 망언 했는지 아마 유추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별로 안 추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30도 40도 돼도 배고픔이 먼저라서 추위를 몰랐거든요. 근데 사람이 참 건방진 게 배 못 차니까 중국이 그렇게 춥대요. 이게 배가 부르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추운 내몽골에 살다가 한국에 오니까 너무 안 추운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오자마자 뭐 교회를 갔는데 지금도 맨발이긴 하지만 그때 눈 오는데 영하 10도인데 이게 쓰레빠를 신고 교회 갔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이 손을 잡고 명진아 기도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예 추위를 못 느끼는 사람인 줄 알고 그 정도로 제가 추위를 안 탔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이 따뜻해는 왜 나왔냐? 이제 그런 추위를 경험했는데 제가 지금 옥탑 살거든요. 옥탑이 제일 추워요. 이제 예, 옥탑이 덥고 덥고 춥고 바퀴벌레 있고 예, 그래가지고 옥탑이 진짜 춥거든요. 그래서 제 추위는 옥탑이다. 예. 그래 가서 그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유추하면. 근데 그 말이 좀 남긴 하네요. 배고픈 때는 예. 추위를 생각 못 하는데 예. 배부르니까 추위가 느껴지는 것처럼 예. 북한이 따뜻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따뜻해가 아니라 좀 슬픈 따뜻해라는 단어처럼 와닿아서 감사합니다. 그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혹시 뭐 계획 같은 게 좀 있으십니까? 계획이요? 네. 장가 가고 싶고요. 네. 그리고 큰 계획은 저도 교회 다니거든요. 네. 천국 가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대한민국 한 청년이잖아요. 뭐 북한, 한국 떠나서 그래서 뭔가 좀 열심히 살고 싶고요. 그리고 저를 통해서 뭔가 좋은 영향을 주고 싶고, 그래서 뭔가 좀 제가 평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제 친구들을 보면 제가 평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눈에 띈대요. 근데 저는 눈에 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진짜 평범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눈에 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제 외모는 그럴지언정 그쵸. 뭔가 대한민국 한 청년으로서 뭔가 대한민국에서 평범하게 진짜 평범하게 사는 게 제 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평범하게 죽고 평범하게 살고. 그러기에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알아보잖아요. 네네. 그게 또 내가 말한 거나 내가 하는 행동에 의해서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이 사실 또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한 뭐 부담감 같은 건 있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어떠세요? 처음에는 엄청 그랬어요. 처음에는 제 말 한마디 행동에 엄청난 사람들 보고 막 뭐라 하지 않을까? 뭔가 뭐
피해는 주지 않을까? 제가 뭐 혹시 내 무슨 말에 뭐 탈북자들은 다 저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뭐 그런 엄청 생각이 꽉 잡혀 있었는데 그거 아니었어요. 왜냐면 뭐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몇몇이고 그냥 저 자체를 인정해 주신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지금은 그냥 말과 행동을 좀 전보다는 좀 편하게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어떻게 해도 좋게 보는 분은 좋게 보고 제가 어떻게 해도 나쁘게 보는 나쁘게 보고 해가지고 그런 저를 어차피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은 끝까지 안 좋게 보니까 그거에 그 작은 거에 너무 시들리지 않으려고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전보다는 좀 많이 편해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혹시 뭐 댓글로 뭐 저의 뭐 말과 행동에 상처가 받았다 그러면 제가 또 정중한 이제 답글이나 또 메일은 쓰죠. 왜냐면 제가 의도치 않게 또 그렇게 상처 줄 수는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하는 편이고요. 그러지 않고 뭐 좀 그래도 전보다는 수월하게 예. 그래서 머리도 기르고 네. 예. 뭔가 도전하고 변화가 있네요. 예, 파마될 거예요 다음 주에. 예. 아 너무 좋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일반 학교 탈북민들 대안학교 많이 갔잖아요. 저도 역시 대안학교 갔었고. 근데 일반 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힘든 순간들이 있었는데 꾸준하게 그 졸업을 하게 된 원동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뭔가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뭔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대한민국 사람이 빨리 되고 싶었어요. 예, 뭔가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전화할 때는 애들이 뭔가 여자친구 남친구도 사귀고 꿈도 있고 애들이 학원도 가고 뭔가 그 나이 때 하는 걸 하는데 저는 보통 못했단 말이에요. 뭔가 뭐 키도 좀 왜소했고 공도 못 찾고 왜냐면 애들 공 차면 그냥 막 공 차면 도 없으니까 그냥 공 막 가서 손 잡고 막 그러니까 애들이 그 나이면 다 하는 걸 못 하니까 게임도 그렇고요. 그래서 뭔가 그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려지고 싶은 거죠. 예. 그래서 뭔가 머리도 그 친구들이랑 따라 해보고 스타크래프트 혹시 아닌지 모르겠지만 스타크래프트 그때 한참 많이 할 때. 예, 그거 바퀴벌레 나오는 거 아시죠? 예, 그거 너무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밤새 해보고 막. 예, 그래서 트리스라는 것도 막 한참 할 때. 그럼요. 어우 그때 진짜 그때 많이 올렸어요. 그때 아무튼 많이 부시고 그래가지고 그런 걸 때문에 버틴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뭔가 좀 대한민국 국민이 빨리 되기 위해서 예, 그런 거지 뭐 엄청난 그런 거 없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친구가 한두 명이 생기고 또 저런 자세를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지 뭐 처음에 좀 어려웠지 또 뭐 애들도 또 순수한 친구들이라 어느 순간은 남북을 떠나가지고 또 좋아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버티게 된 것 같아요. 그 저희가 이제 사실 좀 시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얘기가 진행이 돼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하기 전에 혹시 또 궁금한 게 있는 분들 있으면 자연스럽게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앞으로 이제 사실 크리에이터로 유튜버로 계속 활동을 하실 거잖아요. 예. 뭐 이게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을 그냥 지속하려고 하시는지 아니면 한 번쯤은 이런 걸 좀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새롭게 하는 건 있습니다. 스탠드업 코미디라고 요즘 삼각 지역에서 그 무대 서고 있는데 너무 어려워요. 예. 예. 그래서 하는데 이상하게 계속 좀 아까 누님도 뭔가 그 연기 쪽에 계속 그러니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웹드라마를 하나 찍긴 찍었어요. 통일부에서 하는 웹드라마 찍었는데 연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계속 연기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나중에 혹시 제가 기회나 실력이 되면 그쪽에서 한번 하지 않을까. 예, 예능 말고 그 정도 뭐 꿈은 있지만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뭐 저가 막 이렇게 막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은 막 되게 막 앞으로 목표가 뭡니까? 남북 관계는요. 예, 뭐 그거는 통일부 장관이 하면 되거든요. 예, 월급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그 윗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예, 저는 이제 제 밥그릇만 좀 잘 챙기도록. 예, 그래서 앞으로 하면 이런 예능 쪽이 아닌 연기 쪽에 혹시 뭐 나올 수도 있을 지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시도한 거는 스탠드 코미디 네. 하고 있고 네. 기회가 되면 약간 전극처럼 연기 쪽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 이리 오너라. 아버지를 많이 생각하셔야겠습니다. 아버지가 모티브예요. 예. 네. 가라 먹자 자자. 예. 그래가지고 그런 거 혹시 나중에 기회 되면 뭐 할지도 할 수도. 예. 저희가 진짜 그렇게 해서 극장에서도 만나고 아우. 드라마에서도 만나고 뭐 이러면 참 좋겠네요. 영광이죠 그러면요. 네. 예. 미리 사인을 받아놔야겠는데요. 그러지 마십시오. 네. 그러지 마십시오. 예.
아, 네. 혹시 네. 아니 그 되게 유튜브를 보니까 딱 네. 치니까 북한 남자니까 딱 뜨시더라고요. 네네. 아 근데 10년 후에 네. 어떤 모습으로 되겠어요? 10년 많이 늙어 있겠죠 일단. 예, 머리도 더 많이 올라갔을 거고 M자도. 네, 탈모도 진행이 많이 됐겠죠. 네. 결혼도 했겠죠. 결혼도 했을 거예요 아마. 예, 결혼하고 애 하나 들고. 뭐 그리고 TV에서 이리 오너라 하고 있겠죠. 이리 오너라 하고. 저리 가려라 할 수도 있고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떻게든 살아 있을 것 같습니다. 살아 있는데 뭐 적어도 뭐 큰 그런 건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나쁜 짓 안 하고 그래도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랑 이렇게 웃고 떠들면서 밥을 먹던 뭐 예배 드리던 하면서 그렇게 예, 뭐 우하지 않게 늙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너무 멋지네요. 그러면 제가 사실 마지막 질문 이건데 예. 내 인생을 하나의 책이라고 해서 이제 책이 한 권이 나온다면 내 인생을 네네. 그렇다면 그 책 제목을 뭘로 딱 붙이고 싶으십니까? 책 제목이요. 네. 인생은 인생은 떼부랄, 떼부랄이 뭐예요? 샹글리어. 북한 말로 떼부랄이잖아요. 샹글리에 위에 들어있는 예, 인생은 떼부랄. 어떤 의미입니까? 샹글리어 비싸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비싼 인생이 되라 뭐. 네. 네, 이거 약해요 제가. 예, 다음부터 좀 네. 그러니까 스탠드 코미디 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지만 거기서 욕하면 되는데 아 네, 이거 네. 힘드네. 인생. 네, 뭐 북한 말로 이렇게 정구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 김불알. 네. 좋습니다. 많이 있는 불알이라고 해서 떼불알. 떼부랄. 아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따블로이드 기억이 없어요. 어? 네. 불알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등복 정구를 불알. 불알. 불로 된 불알. 나무라서. 대불알이 뭐예요? 떼불알. 네. 샹글리어 이렇게 많으니까 떼불알. 기니까 김불알. 어째 그럽니까? 함용 아닙니까? 네, 아무튼 저희가 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좀 했는데 많이 유쾌하셨죠? 많이 재밌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꿈을 응원하기도 하지만 말씀하시거나 이렇게 보니까 삶을 좀 응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장명진님의 삶에 승승장구하고 또 저희가 TV나 드라마나 연기, 뭐 연극 여기서 볼 수 있게끔 박수를 응원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